안녕하세요. 웹툰으로 배우는 시니어 건강입니다. 74세 요시다. 74세 요시다 어르신은 마트에서 닭고기 팩을 집어들었다가 비싼 가격표를 보고 조용히 매대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고기도 비싸고 생선도 비싼 고물가 시대, 연금으로 생활하는 74세 노인에게 매일 고기와 생선을 식탁에 올리는 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자 사치처럼 느껴지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소식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었죠. 기름진 음식은 몸에 부담이 되니 두부와 채소, 나토만 있으면 식사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돈을 아끼는 것과 건강을 챙기는 것이 우연히 맞아떨어진 셈이었죠. 하지만 최근 일상에서 이상한 점이 느껴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꺾이며 힘이 빠졌습니다. 꽉 닫힌 페트병 뚜껑을 열지 못해 쩔쩔매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그러다 2년 전 길에서 넘어져 골절된 후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웃자마다 씨의 얼굴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냥 나이 탓이겠지라며 애써 불안감을 떨치려 했지만 며칠 뒤 병원 주치의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르신, 현재 근육이 매우 위험한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2년 안에 아예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경고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인간의 근육은 40세가 넘으면 매년 약 1%씩 감소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하체에 힘이 빠져 쉽게 넘어집니다. 노년층이 넘어지면 곧바로 고관절 골절로 이어지고 결국 침대에 누워 지내는 와상 환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고물가에 고기와 생선도 마음 편히 사 먹지 못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의사는 메모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거기엔 10가지 식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대부분 한 끼에 1, 영원도 안 되는 저렴한 음식들입니다. 요시다 어르신은 반신반의하며 메모장 10위부터 식단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10위는 메밀국수였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먹던 터라 자신만만했지만 포장지 뒷면을 본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주원료 표기의 맨 앞자리를 차지한 것은 밀가루였습니다. 시중에 파는 저렴한 겉면 메밀국수는 메밀 함량이 20%도 안 되고 밀가루가 훨씬 많습니다. 메밀이 단 10%만 들어가도 법적으로 메밀국수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밀의 풍부한 단백질과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루틴 성분을 제대로 섭취하려면 메밀 함량이 80% 이상인 제품을 골라야 합니다. 근육을 위해 약간의 지출은 감수하기로 했죠. 9위는 무조정 두유였습니다. 두유는 여성들이나 마시는 거라 생각했던 어르신은 처음 맛본 두유의 콩비린내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3일 만에 맛에 완벽히 적응했죠. 놀랍게도 우유를 마실 때마다 겪던 배탈과 설사가 사라졌습니다. 한국인 상당수는 우유의 유당을 분해하지 못하는 유당불내증이 있어 노년기 장 트러블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무조정 두유는 유당이 전혀 없어 속이 편안하고 한 잔만 마셔도 약 7개의 질 좋은 식물성 단백질과 뼈를 보호하는 대두 이소플라본을 듬뿍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음료입니다. 8위는 구운 연어입니다. 연어 특유의 붉은빛을 내는 아스타잔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풍부한 단백질은 노년층의 아침 식사에 든든한 건강지킴이가 되어줍니다. 3가지 식품을 추가했지만 아직 몸에 뚜렷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역시 음식으로 몸이 변한다는 건 거짓말 아닐까? 의심이 들 무렵 아내가 나토에 달걀을 하나 넣었습니다. 메모장 7위 나토 옆에 작게 달걀과 함께 라고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섞어 먹으니 끈적임이 줄고 맛도 훨씬 부드럽고 고소해졌습니다. 이 조합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나토만 먹는 아침 식사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단독으로 섭취하면 근육 합성력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동물성 단백질인 달걀이 들어가야 완벽해집니다. 식물성과 동물성 단백질이 만나 서로 부족한 아미노산을 꽉 채워주어 근육 합성 효율이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나토키나아제는 혈전을 녹여 혈류를 개선하는 역할까지 해줍니다. 식단을 바꾼 지 3주째 되던 날 아침,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불안해서 꼭 잡고 오르던 난간을 잡지 않아도 거뜬하게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의 스펀지처럼 국물을 잔뜩 머금은 유기식품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고야도후, 즉 동결건조 두부였습니다. 한입 베어무니 깊은 국물 맛이 우러나왔습니다. 건조 상태의 동결건조 두부는 무게의 절반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에 불린 2장만 먹어도 16끼의 단백질을 얻어 한 끼 권장량의 대부분을 손쉽게 채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장까지 살아서 가는 레지스턴트 프로틴이 여분의 지질을 흡착해 콜레스테롤 상승을 막아줍니다. 상온에서 장기 보관도 가능해 시니어에게 가격 대비 최고의 식재료입니다. 6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의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시다 어르신의 근육량이 눈에 띄게 돌아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노년층의 단백질 섭취 권장량은
하루 60지 정도입니다. 하루 3끼 식사만으로 단백질을 다 채우기 힘들다면 간식을 현명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의사가 추천한 오이와 사위식품은 그릭 요거트와 콩가루의 환상적인 조합이었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수분을 쫙 빼는 공법으로 만들어져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나 많습니다. 흡수가 빠르고 칼슘이 풍부해 노년층의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죠. 여기에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콩가루를 한 스푼 섞으면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하게 됩니다. 유산균과 식이섬유의 시너지로 장내 환경까지 깨끗하게 개선됩니다. 3위 식품은 고물가 시대의 구원투수 고등어 통조림입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그동안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리다는 이유로 통조림 국물을 전부 버렸던 것이죠. 고등어 통조림은 고온 가압 처리로 영양이 뼈째 응축되어 생물 고등어보다 뇌와 혈관을 지키는 DHA와 EPA가 1.3배나 많습니다. 하지만 국물의 그 영양의 30%가 녹아있죠. 통조림 국물을 버리는 것은 뇌와 혈관을 지키는 핵심 성분을 하수구에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냉장고에 붙은 메모장에 남은 식품은 단 2가지. 2위는 바로 달걀이었습니다. 메모장에는 하루 2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며 하루 1개만 먹어야 한다는 것은 옛날 상식입니다. 2015년에 그 섭취 제한 기준이 완전히 철폐되었죠. 달걀은 비타민C를 제외한 인체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영양소를 품은 완전 식품입니다.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는 류신, 뇌 신경 전달 물질의 재료인 콜린까지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죠. 단, 날달걀의 단백질 흡수율은 50%에 불과하지만 열을 가해 조리하면 90%까지 껑충 뜁니다. 3등급든 반드시 불을 가해 익혀 드시는 것이 근육 생성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대망의 1위 식품, 그것은 단백질 생태계의 제왕이라 불리는 닭가슴살이었습니다. 1년 전 비싼 닭다리살을 보고 발길을 돌렸을 때 바로 옆에 있던 백지당 89엔짜리 식재료였죠. 닭가슴살은 백지당 23지의 압도적인 단백질을 자랑하면서도 지방은 단 2기에 불과합니다. 특히 이미다졸 디펩티드 성분이 들어있어 노화의 원인인 산화를 막고 피로를 회복시킵니다. 닭가슴살과 달걀을 함께 끓여 밥 위에 얹은 오야코동은 시니어에게 최강의 보양식입니다. 밥의 당질이 단백질의 체내 흡수를 강력하게 도와주어 낭비 없이 근육으로 쏙쏙 흡수됩니다. 9개월 후 2년 안에 걷지 못할 거라던 74세 노인은 다리에 탄탄한 근육이 붙어 다시 젊음을 되찾았습니다. 비싼 영양제 대신 평범한 식재료 10가지가 그의 인생을 구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기를 피하고 소식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오늘 당장 식탁의 단백질을 점검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